안녕하세요. 왓쌤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소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대원외고와 또 한화고 자소서 문항을 분석했었어요. 선생님, 저는 그 학교를 안 가는데 그게 꼭 필요한가요? 거기를 봐야 되나요? 라고 하겠지만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학교들의 유형과 자기소개서 문항과 또 다른 학교의 문항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이 가지 않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 학교들의 자소서 문항 속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설명을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이걸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리면,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또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그리고 인성 영역으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점수 자체가 20, 10, 10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글자 수 배정도 700, 400, 400 이렇게 하라고 아래쪽에 나와 있었어요. 이게 보시면 네. 자, 여길 볼게요. 보시면은 순서대로 빠짐없이 작성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제외해서 1500자를 해라. 우리 하나고도 1500자였죠? 마찬가지로 대원외고도 1500자예요. 그런데 아래쪽에 정말 결정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고에서는 글자 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어요. 문항 자체에는. 그러니까 뭐 묻고 답하기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항 자체는 나와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대원외국을 봤더니 자기주도 학습 과정은 700, 그리고 지원 동기 및 또 진로 계획이 400, 그리고 인성 영역이 400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게 배분하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에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고도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항목별로 분량 지정은 없으나 위 항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서술해야 돼. 그러니까 1번 항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봐서는 뭐 600, 200, 200, 500 뭐 이렇게나 아니면은 700, 뭐 200, 200 그리고 나머지 400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본인의 그 자소서를 한번 적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할 내용이 많다라고 하면은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하겠지만 글자 수를 정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게 쓸말이 너무 많아서 1500자를 거의 차지하게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대원외고에서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글자 수를 어느 정도 조금 고민을 같이 하면서 정해놓고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데요. 별로 짧게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기소개서 작성 문항 분석 결과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대한 내용과 느낀 점. 두 번째, 지원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세 번째, 고등학교 활동 계획 및 졸업 후 진로 계획. 네 번째, 인성 영역에 대한 경험과 느낀 점.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대체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과정과 느낀 점은 교과 세트에서 많이 찾을 수 있고요. 또 나아에서 지원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이건 창체에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 네 가지 영역 부분 그리고 자유학교 활동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대체로 우리가 그쪽에서 많이 찾더라. 하지만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왓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학교 생활기록부 전체를 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성향과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이제 이것들을 봐야 하는 거죠. 자, 다 고등학교 활동 계획 및 졸업 후 진로 계획은 진로 활동, 인성 영역에 대한 경험과 느낀 점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종합 의견 및 특기사항 이렇게 각각의 영역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꼭
거기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쭉 읽어보다 보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가 써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 분석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학교 생활기록부는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학년도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나온 기재 예시 자료예요. 그래서 다른 뭔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나와 있는 예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학생 거를 가져온 건 아닙니다. 자, 이걸 가지고 봤는데 우리가 이 학생들 거를 분석하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자율활동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내용이 이제 이 친구의 특별한 내용일까라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요, 학급 반장을 했네요. 그렇죠? 네. 자, 학급 반장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봉사정신과 학급 책임감과 봉사정신 이런 거는 선생님이 적었을 거고 이제 학급 문제를 그부들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학급 문제를 해결하며 학급 전체의 인화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그 리더로서의 역할이 인화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학급 대표로 발표한 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나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생기부라고 하면 학급 대표로 발표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발표력이 좀 괜찮은 거네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직접 캠페인에 참여해서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함, 참여하는 거. 그리고 사물놀이에 참여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신의 재능과 끼를 보여줌. 자, 이 친구는요, 공동체 의식도 높아요. 사람이 아닌가 봐요. 엄청나게 다 잘하네요. 자, 학급 반장이고, 인화를 중시하고, 그부들의 의견을 잘 들어요. 그리고 학급 대표로 발표도 잘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표현력도 뛰어나고, 다른 사람의 의견 수렴력도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공동체, 함께 하는 걸 즐겨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자꾸 용어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보고 그냥 무조건 밑줄을 긋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했구나. 공동체 의식 함양했구나. 나는 여기에 참여를 했었구나. 본인의 과거를 자꾸 떠올려 봐야 해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아리 활동은요. 이 친구네 학교는 동아리 활동이 엄청나게 많은 학교네요. 2018학년도에는 자유학기나 자유학기가 활성화되던 시기라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영어 회화반이 있었고요. 또 로봇반. 이 친구는 자율 동아리도 했네요. 그죠? 이렇게 자율 동아리. 네. 자율 동아리요. 네. 그리고 영어 회화반에서 보시면은 영어 표현에 자신감이 있으며 이 친구는 말하기 능력이 뛰어나요. 그렇죠. 아까도 이전에도 한 사람 거라고 하면 말하기 능력이 뛰어나죠. 그리고 국제 수업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됨.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 친구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 동아리를 하는데 동아리 반장 활동도 하고요. 리더로서의 역할이 뛰어난 거죠. 그리고 동아리 학생들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그렇죠.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 설정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긍정적으로 추진함. 여기에서 중요한 거 뭐가 보이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그렇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이 친구는 자기가 뭔가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청소년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견을 제안하고 또 공동 작업에도 이 친구는 공동체 의식이 뛰어난 친구예요. 그리고 반려구도 마찬가지예요. 팀의 화합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축구 발리키 클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는 잘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하나의 조직을 이렇게 뭉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월 1회 정기적으로 부모님과 아동 양육시설에 방문해서 청소 등 봉사활동 수련했대요. 이 친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따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월 1회 정기적으로 했다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회, 아니면 몇 시간 이렇게 했다. 그 내용이 나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여기에서 보시면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거.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탐구하는데 관심이 많다. 이 친구는. 예,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의 비록 자기의 자소서 생기부는 아니지만 비록 교육부에서 발표한 짜집기 된 생기부 예시 자료이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이 친구는 과학 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진로 활동에서 봤을 때. 그래서 자기의 생기부를 봤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죠. 나는 어느 분야에 관심이 많았구나. 생각보다 처음부터 계획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학교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이렇게 색이 보이지 않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활동한 영역들을 보면 이 친구는 어느 부분에 관심이 많구나. 이 친구는 어떤 분야의 소질을 나타내고 있구나. 두각을 보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생기부를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는 봉사활동을 한 내용들을 보니까요. 학교 주변 및 환경정화 이런 거 말고 그 양로원에서 노인 목욕이나 청소 그리고 장애 아동들 돌보기 및 대청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니까 어떤 그 나눔을 실천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본인들의 생기부를 봤을 때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생활기록부 분석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절반 정도 찾아봤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소재를 찾는 방법 두 번째 영상 기대해 주세요.